안녕하세요. 면접중대장입니다. 자, 이번 IBK 기업은행 인턴 쓰시느라 굉장히 힘드시죠? 네, 저도 뭐 이번에 문항 분석이나 이런 영상을 안 올리려고 하다가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셔서 오늘은 문항 분석 말고 남은 지금 3일이잖아요. 제가 썸네일을 해놨듯이. 근데 IBK 기업은행 지금 인턴을 저도 문항을 봤더니 좀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남은 3일 동안 어떻게 조금 내가 기존에 썼던 자소서를 한번 변경해 볼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한번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볼까? 하시면서 화를 좀 푸시고 조금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만 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방향성을 수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매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항 분석을 저는 하는데 문항 분석을 일단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문항 분석을 할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여기 그 블로그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한번 여기에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먼저 일단 쓰기 전에 너무 짜증난다. 예, 쓰는 도중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짜증날 것 같다. 왜냐? 저 역시 지금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힘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IBK 인재상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인재상은 이 네 가지죠. 최강의 팀워크, 창조력, 열정, 신뢰와 책임, 그다음에 고객 행보.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너무 자소서 문항에만 녹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를 억지로 연결을 하려고 하기보다 나만의 색깔을 찾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야지 만약에 불합격을 하더라도 스트레스 덜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 제가 써놨지만 체험형 인턴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금융권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슈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슈가 중요한 거는 금융권을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변별력, 그다음에 차별성을 나타나게 주기 위한 문항들이 반드시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근본 기업은행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항이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비전공 작업, 그다음에 은행권에 여지껏 관심이 없었던 지원 작업, 그냥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 은행에 대한 뭐 표명이나 그다음에 로얄티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글을 좀 더 잘 쓰는 학생 그리고 표현력이 좋은 학생 그다음에 본인의 가치관이나 이러한 마인드 정립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도 금융권에 관심이 없었을지라도 전혀 쓰는 데는 상관없다. 자, 이거랑 한번 볼게요. 오늘도 뭐 노컷입니다, 노컷. 일단 약수령하고 서수령이 있는데 약수령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번 문항은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은 뭐냐. 그리고 그 이유를 기술하라. 그랬더니 제 이제 뭐야 메일이나 블로그로 계속 이제 연락을 주시는 게 이 인물이 도대체 맞냐? 이 인물을 써도 될까요? 근데 뭐 굉장히 어떤 학생은 뭐 통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키건 뭐 뭐건 간에 저는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여기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500바이트라는 걸 글자 수가 지금 250자라서 매우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제가 몇 분들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그 그 캐릭터가 의미하는 그 내용들을 굉장히 이 짧은 문항에 다 지금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인지 설명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문항의 의도를 너무 억지로 분석하지 말자. 이거를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거지로 껴맞추기식 인재상을 갖고 오기보다 이 문항은 철저하게 여러분 인성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나라는 지원자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의 영향을 받고 왜 그 인물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지금 기업은행에서는 지금 이 문항을 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적 측면으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 시에 어느 것이 좋고 안 좋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아까처럼 통키가 좋아요, 슛돌이가 좋아요. 그런 건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항에서 드러나야 될 거 딱 이겁니다. 왜? 이 인물을 선정했으며, 그러니까 why 내가 이 인물을 선정했으며 그 이유는 뭔가 이 두 가지만 반드시 드러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0자의 글자 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벼락치기라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보면 여기 써놨죠. 그 인성의 부분은 글로서 모든 것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항을 주고 지원자의 가치관
그 다음에 생각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소재는 상관없겠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아까 만화, 그 다음에 책 속의 가상인물 전혀 상관없다. Y에 대한 물음에 정확히만 그 두 가지 포인트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을 제가 써놨지만 단 그 책에 대한 내용, 드라마, 영화에 대한 내용을 구구절절 적지도 말고 적을 이유가 있다. 예, 왜? 글자 수가 짧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그냥 예시만 들어볼게요. 왜 지금 3일 남았는데 제가 지금 벼락치기라고 했으니까 뭔가 소스가 없는 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한번 저 같으면 그래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뭐 취업 교육도 하지만 다른 많은 교육도 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토대로 해서 많은 이제 교육 그런 컨텐츠들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1번 문항 쓴다고 하면 저는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더뱅커. 더뱅커 혹시 본 친구들 있나요? 작년에 뭐 유동근, 최시라 씨 나오고 은행 관련된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은행식으로 엮어라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이런 금융 관련 드라마가 뭐 내가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관심 갖고 있고 취업하려고 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일단 소재 자체 뭐 저 같으면 더뱅커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또 국가부도이나 이런 하나의 사회 일단 경제적 사회 이슈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뭐 그런 많은 것들을 시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로 따지면 저 머니게임 이게 올해 나온 건가요? 작년인가? 그래서 머니게임도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 다음에 블랙머니 그래서 이게 뭐 만화가 됐던 저처럼 저는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드라마가 됐던 여기에서 특정의 가상인물을 한 명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머니게임에 올해 고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고수의 역할이 있었으면 그 기획재정부의 그 역할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나는 머니게임의 고수의 역할 고수의 극중 역할은 뭐 이름 생각 안 나네요. 뭐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이 이 인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 본인의 이제 가치관이 드러나면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사람 간의 신의, 이러한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이 성장되고 그 조직은 이러한 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 조직의 발전은 물론 나라 경제 발전에도 나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 뭐 인과관계를 따질 이유가 있잖아요. 없잖아요. 이게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 쓸 소재가 없다. 그러면 요 네 개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한번 소재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꼭 또 이 소재를 잡고 금융권에 어거지로 맞추려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그냥 소스를 드리는 거는 진짜 생각 안 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드라마를 많이 본다. 그럼 드라마 소재 써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번에 뭐 부부의 세계 나온 거 막 물어보시던데 뭐 그것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잘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 취업을 제외하고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뭐고 어떻게 이룰 거냐. 이거 1000바이트죠. 500자예요. 자, 여기에 또 제가 봤던 취업 얘기를 또 어떻게든 연결을 짓는 학생들 그렇게 있어요. 아니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취업 얘기는 쓰지 말고요. 목표를 물었다는 거는요. 지원자 본인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입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 길이 다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본인의 큰 긴 인생 중에 그 일이 소속돼 있을 수도 있고 연계돼 있을 수도 있고 연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인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차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이걸 이루겠다. 이런 것보다 나의 인생의 로드맵을 조금 그려본 친구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없다. 그럼 한번 오늘쯤 이거 보시면서 한 10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인생의 최종 방향성은 뭔가.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급하게라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어떠한 뭐 짤막짤막한 목표, 자격증을 딴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적인 요소들보다 좀 큰 그림을 보고 취업을 제외하고 나는 이런 인생에서 이런 걸 꼭 이루고 싶다. 이러한 것들을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00자이기 때문에 액션 플랜을 너무 세부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입사 포부를 작성하듯이 막 되게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걸 필요가 없어요. 왜? 글자 수가 작다. 이건 지금 요약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좀 궁금하면 언제 물어볼 거냐? 면접 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딥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써놨지만 또 묻는 게 목표는 도대체 큰 게 대부분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문항에서 중요한 거는
A 지원자, B 지원자, C 지원자의 목표의 크기를 지금 성과 측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목표 설정의 기준, 방향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크기에 집착하지 말고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내가 등산이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대한민국 명산 100개 등반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지금 취업 우리가 자소서를 쓰지만 어떠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왜? 난 산을 너무 좋아하니까. 네, 산을. 취업을 제외하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100개가 목표인데 이게 왜 목표냐? 그럼 목표라는 거는 반드시 설정했으면 왜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왜? 내가 정말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계기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등산을 하면 인생의 오르내리막을 알 수 있듯이 등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호흡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등산이 좋아. 또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어. 근데 막상 발을 뛰면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해. 그럼 이건 나 스스로 자극을 주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등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나에게 긍정적 효과와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해주고 자기 개발을 달성하는 뭐 등산을 나는 평생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연결 연결을 시켜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1년에 5개씩 도전할 거고 20년 동안 100개를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사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액션, 뭐 달성 계획, 추진력, 액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꼭 그렇게 어떻게 달성하겠냐를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만 갖고 가더라도 괜찮다. 생각을 안 해본 친구들 있으면은 이 등산을 다른 걸로 그냥 쉽게 쉽게 바꿔 보세요. 뭐 난 건강이야, 건강이 최고다. 아니면 나는 뭐 다양한 어떠한 경험을 한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재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서수정이죠. 지금 빨리 한다고 하는데 벌써 10분이 넘었네요. 빨리 할게요. 자, 서수정은 일단 1번은 문항 다 아니까 만약에 그 CEO라면 본인 인턴 채용하는 기준으로 무엇인지 기술하고 5주간의 근무 기간 동안 인턴에게 어떤 업무를 한지 적합한지 쓰라. 750자죠. 자, CEO라면 이란 전제가 붙어 있는데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거 제가 최근에 어떠한 자소서 문항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CEO라면 인턴 채용 기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상황 이입을 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킨집 사장님이라면 나는 어떠한 알바생을 뽑을까? 그냥 심플하게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주간 내가 알바생을 뽑을 건데, 이 그 알바생한테 어떤 업무를 부여할까? 치킨을 튀기게 할까? 치킨을 배달시킬까? 치킨을 서빙하게 할까? 그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문항 의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금융권 준비자와 아닌 자의 차이도 전혀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한 지원자와 아닌 자의 구별은 근데 가능해요. 왜? 역지사지 입장이니까. 내가 오너로서 지금 인턴을 채용하는데 맞잖아요. 어떠한 인턴을 뽑겠느냐? 이게 이제 똑같은 거거든요. 단 여기 유의해야 될 게 뭐예요? 은행업을 제외. 자, 그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과정을 한다? 여러분들 치킨집 사장, 치킨집 사장님이랑 과정이 없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치킨집 사장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요, 나는 그 어떤 치킨에 대한 지식보다 뭐 예를 들어서 팀워크나 조직에 수능하는 인재, 나는 그 사람을 뽑을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아까 그 치킨집 사장님한테 대입을 해본다면 치킨 배달을 한 시간에 10개 막 해서 우리 가게의 매출을 막 증대시켜주는 그런 알바생 매우 좋겠죠. 하지만 저 같으면 사장님 나의 말에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또 주방인분 말에 웃으면서 분위기를 업해줄 수 있는 사람 좀 뽑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의 수능, 친화력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수동적이지 않고 찾아서 하는 인재. 막 시키는 것보다 찾아서 뭔가 하는 사람이 이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써놨지만 배달 알바를 뽑지만 배달만 하고 논다? 알바생을 뽑을 때 어떠한 알바생은 난 배달 알바예요? 라고 했으면 배달만 하고 끝날 수도 있겠죠. 앉아서 홀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 배달만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주방이나 홀에 손님이 있을 때 사장님이 시키지 않더라도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인재가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가치관에 맞게 그 얘기를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기술은 약간 부족해. 근데 우리 기업에 로열티가 있는 인재가 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수많은 치킨집 배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원자가 물론 우리가 뭐 치킨집 알바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사장님, 저는요 이 치킨집이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알바를 하고요. 돈을 버는 거라면요. 배달을 하더라도 꼭 여기서 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로열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를 쉽게 푸는 거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오너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들 중에서 두 개로 갈 건지 세 개로 갈 건지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생활과 가장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을 각각 기술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750자. 진짜 짜증났어요, 이 문항이요. 네. 이게 뭐야? 어떻게 써든지 간에 뭔가 나중에 면접 가면은 곤란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가장 이상적인 생활 누구나가 알죠. 피하고 싶은 사람. 당연히 꼰대 짓 하는 문화 싫지. 근데 그걸 여기에 실질적으로 적을 수 있냐고요. 저라도 못 적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도로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짜증나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써야 할지 난감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써야 된다.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직장생활을 적을 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연봉이 좋다, 복지, 뭐 공공기관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작성하라고 이 문항을 준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왜? 당연히 기업은행이 지금 뭐 공공기관이고 연봉도 높고 안정적이고 뭐 그런 얘기를 쓰는 거는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너무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인 직장 생활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나의 인생이 되었던 부분, 인생의 비전이 되었던 어떠한 부분, 그 다음에 서로 함께하는 끈끈한 팀워크, 뭐 이런 거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바탕으로 향후 인생의 목표가 연계된 직장 생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하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하기 위해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땐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생활이 나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정해주면 좋겠죠. 그럼 가장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은 뭐냐? 진짜 얘기해도 돼요? 안 할게요. 자, 정말 난감한데 여기서 너무 현실적으로 작성하면 면접시 질문을 꼬치꼬치 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난감해지지 않으려면 막 그렇게 딥하게 작성하진 마세요. 많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조직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우려가 되는 한 가지를 선정해서 제 생각은 그 부분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짧게 그냥 무엇보다 직장이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직장이란 개별의 역량, 능력, 성과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내 생각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 성향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상하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나 조직 생활에 대한 그런 개념은 확실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팀워크와 동료애가 없는 곳에서 직장을 한다면 이게 가정을 쓴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내가 만약에 뭔가 못하더라도 옆에서 메꿔주고 내가 만약에 못하더라도 누가 도와주고 남이 못하면 내가 같이 해주고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거는 저희가 선택한 건 팀워크나 동료가 없는 곳이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어필한 거죠. 왜? 만약에 이러한 팀워크가 없고 동료애가 전혀 없는 곳에 일을 하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맞잖아요. 네. 여러분도 지금 취준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20년 이상 일을 해야 될 텐데 나 혼자만 뭔가 계속 잘해서 승승장구하다 그거 절대 불가능해요. 동료애 그 다음에 팀워크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가 그냥 예시를 들어드린 거니까 요거를 참고만 하셔서 작성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생활과 피하고 싶은 직장 생활은 판단하는 나만의 어떠한 기준이 나오고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네요. 자, 3번. 본인만 희생하냐? 공존과 희생하는 오타네요. 공존과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경험. 아, 정말 2번하고 3번이 제일 짜증나는 것 같아요. 뭘 자꾸 선택하래.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본인만 희생하는 공존, 본인만 살아남는 생존. 속마음은 당연히 나만 살아남는 생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뭐 답은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공존과 생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 공존을 선택할 거예요. 대부분. 근데 나만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요 생존을 선택해도 돼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생존을 선택했는지 그 생존에 선택한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즉 답이 없으나 많은 학생들은 뭐예요? 공정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다른 학생들은 다 공정을 선택할 거야. 난 좀 여기서 차별을 두자 하고 이유도 없으면서 그냥 생존을 선택하는 최악의 실수는 절대 안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하여튼 그 이유가 중요하다. 자, 자,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지금 빠르게 약수령하고 서술형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제 3일 남았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감이 안 잡힌 친구들은 제 예시를 보시고 한번 내 상황에 맞게 대입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빨리빨리 남은 기간 동안에 자소서를 마무리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과가 어떻든 최선은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올해 하반기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힘 잃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에 좀 짜증나지만 문항이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3일 어떻게 보면 3일 남았지만 빨리빨리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